한규영, 시장이 왜 이래? 네, 오늘따라 이 질문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시장이 왜 이래?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친구 되시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가 있을까요? 오늘 장이 좀 조정받고 있죠? 네.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조정 장세는 누구한테는 어떤 약간의 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 누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장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테니까 오늘 3시 50분 우리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게 이제는 좀 덤덤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장 초반에 또 좋다 말았으니 코스피가 오늘도 2670선 넘겼다가 갑자기 또 1% 가깝게 빠지니까 사람이 또 불안해지는 그쵸. 거거든요. 왜 그런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갖고 있는 종목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으니까 좀 불안해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AS 해보죠. 예, 일단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백신 수혜주로 말씀드렸던 여행 관련주들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투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은 백신 수혜주들로서 반등 가능성을 끄덕끄덕 말씀드렸었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주였었던 종목군들이 백신 개발에 임박하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투어도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이 전개됐다가 오늘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좀 밀리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권의 시세가 유지가 될 정도로 흐름 자체는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겠죠. 지금 전 세계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항공사들이 이제 영업 재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여행사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참전 여행이 올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경기 여행 사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12월 중순 정도, 12월 10일 정도에서 이제 파이자의 FDA 승인 결과가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반등세가 좀 더 살아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관심은 아직은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또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항공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직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주항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백신 수혜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행주들은 반등이 좀 강한데 항공주들은 아직도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겠죠. 말씀드렸듯이 항공주들로까지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로까지 매개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300명대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에 실질적으로 백신이 정말 나와야 정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백신이 나오고 FDA에서 승인이 얻을 때 아마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행이 재개가 되면서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영업 재개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주가는 바닥권이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털어낼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갔다가 밀렸을 때를 이용해서 우리는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가레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G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고요. 시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도 같이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어제는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는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래됐다는 매물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고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량씩은 조정을 위해서 물량을 매집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가레인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오늘 한큐영 시장의 메일의 첫 번째 질문은요. 한큐영, 기관이 얄미워예요. 지금 시장 하락에도 저희 토론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오늘 같은 날 팔면 안 된다, 버텨야 된다. 그쵸? 이래서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 현금 보유 비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도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인버스 사는 거 보고 그리고 셀트리온 쪽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거 보고자는
매도를 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런 시세를 보고 매매하신 부분들은 좀 센스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신 부분들은 충분히 잘 하신 걸 보고 있는데 네. 아직은 근데 뭐 제가 보기엔 큰 흐름에 있어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 등락에 따라서 우리가 속된 말로 잽싸게 매매한다고 그러죠. 잽싸게 위에 올라갔다 팔고 밑에서 잽싸게 또 다시 사고 하는 그런 급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장세고요. 일단은 뭐 기관 투자가들이 왜 이렇게 얄미운 그런 매매를 할까요? 일단 기관 투자가들이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그동안 시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데 따른 단기 차익 매물 성격이 첫 번째로 기관들의 매물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차트 월봉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곧바로 쭉쭉 가는 그런 장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 위치에서 기관들의 매물이 그런 어떤 단기적인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관 투자가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초기 국면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때문에 이 장세는 갔다가 쉬어갔다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기관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장이 살아나고 새로운 종목이 주도주가 나옵니다. 하락장에서 상승세로 전환할 때는 전혀 새로운 종목이 주도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해서 안 되는 종목들을 대거 물량을 털고 되는 종목으로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은 단기적인 매물을 내놓고 나서 충분하게 매물을 내놓고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기관 투자가는 조만간에 이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고 재매수에 들어갈 거로 보고 있고 그 재매수 시점을 우리는 포착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시장의 반격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가의 수급 동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가의 최근 수급 동향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 증시가 올라갔을 때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매도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외국인 기관들도 그동안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는 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하나의 과정이 전개되고 있죠.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코스피를 중심으로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을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반도폭이 적다 보니까 매도 규모는 적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맨 하단에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매도로 나오고 있는데 매도세가 지금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현물을 중심으로 매도는 나옵니다만 현물을 중심으로 매도가 진정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더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관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중심으로는 매도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관들의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고요.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현물적으로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내놓고 나서 밑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최근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의 자금 유출입 동향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식형 수익증권이라고 하면 뭐 그냥 비근한 예로 이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펀드의 그래프 맨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 이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증권시장이 그동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역시 2000년, 2020년 초반부터 증시가 살아나면서 펀드를 중심으로 매수가 조금씩 들어왔고 그러다가 한 번 정도 매도가 났다가 최근에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금액을 보더라도 6천억, 4천억 그리고 잠깐 빠져났다가 다시 1천억, 4천억대의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혼자 주식을 하기 힘드니까 바로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을 주식으로 자금으로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금을 가지고 누가 움직이느냐 바로 기관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움직이겠죠. 결국에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차원에서 한 차례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고요. 털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 수익형 수익증권 자금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좋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세는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나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장의 매일에 기관이 얄미워 수급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그래도 1% 낙폭을 좀 줄였고요. 네. 현재 한 0.56%의 하락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큐영 시장의 매일에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한큐영,
주도주 누구야?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누구일까? 사실 왜냐면요,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주도주를 못 골랐으면 시장이 암만 최고점을 기록한다고 그쵸. 하더라도 내 계좌는 변하는 게 없구나라는 걸 또 여실히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주를 확실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참 그 주도주라고 하는 게 참 매일 올라가면 눈에 딱 보이죠. 네. 눈에 보이면 그냥 막 잡으면 되는데 주도주가 잠깐 올라가다 또 빠지고 그러면 보이는 듯 하다가 또 안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도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주도주를 볼 때 뭐 하루 이틀 시세를 보고 주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업황을 봅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IT 업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내년 이후까지 향후 2년여 기간 동안 성장 가치가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서 이제 그 그린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뭐 태양광이라든가 수소에너지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가 바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을 보고 우리가 주도주를 본다라는 그런 관점이겠고 차트를 보고 주가를 보게 되면 그런 업황을 보고 내년 이후까지 성장성 있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때 주도주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잔파동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를 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를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백신 수혜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던 낙폭 과대주들, 그들 종목이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영업 재개가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항공주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지수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코스피 시장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삼성에스테,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이런 대표적인 몇 개 종목군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큰 상승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들 대형주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코스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우량주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자금 규모가 좀 크시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등치 큰 종목들을 보셔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삼성전자라든가 종목이 좀 종목 선택이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 가지고 길게 보셔도 무방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코스닥이겠죠.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중기 관점에서는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5G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수소라든가 태양광 관련주가 여전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 출렁거리고 있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로 올랐다가 좀 출렁거리다 보니까 약간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없죠. 결국에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더 가는 게 주도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이들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물량을 좀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세력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동학개미 혁명으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더 이상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들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상당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코스피를 중심으로 오늘도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저평가된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약간 매수가 들어오다가 약간 매도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수가 좀 올라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살짝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기관들의 매도와 함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은 약간 쉬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중간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하다가 오늘 잠깐 매도가 나오는 상태인데 약간 코스닥도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대신에 공격적인 매도 가능성보다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관망 장세를 보다가 출렁출렁거리다가 시장의 살아날 때 다시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봤을 때도 선물을 중심으로는 역시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좀 약화되고 있어서 약간 지수가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을 중심으로도 기관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매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매도이기 때문에 그런 매도가 진정되고 나면 나중에 재매수에 들어갈 수
재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재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 동향까지 봤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전해드렸으니까요. 이제는 종목으로 집중해 볼게요. 오늘의 한 큐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한 큐 종목 역시 지수하고 약간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자, 에어부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살짝 피해가면서 주도주보다는 네. 지수 하락에서 피할 수 있는 에어부산을 갖고 오셨어요. 그 말씀드렸던 주도주들은요. 네. 이제 우리가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어요. 이제 천천히 조금씩 긴 호흡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조금씩 매주하시면 되고요. 네. 에어부산을 가지고 온 것은 역시 이제 백신 수혜주로 부각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늘도 지금 현재 그 카지노 백신 관련 백신 수혜주로서 장중에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어떤 매기가 강한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 여행 관련주들은 반대세가 좀 여전히 양호한 상태인데 항공주들은 주가가 아직은 약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항공주들도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역시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에어부산 같은 종목들은 이제 김해공항발 국내 그리고 국제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김해공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메리트가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아시아나그룹의 저가항공사라는 부분이고요. 역시 저가항공사라는 부분과 함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러한 어떤 반등 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국가들에서 여러 국가의 항공사 업체들이 본격적인 영업 재개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이제는 그 수혜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대한항공과의 M&A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의 반등세가 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매 전략인데요. 일단 이 종목도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의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밀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5,500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를 드릴 텐데요. 자, 5,500원이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 정도까지 될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이고 강하게 M&A 재료 가지고 급등을 했었죠. 갔다가 M&A 재료가 일단 소멸이 되면서 밀렸고 이제 중간 바닥을 다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됐거나 내지는 FDA 승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급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한두 차례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털어낸다라는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다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눌림목에서 소폭 소량 저가 매수 해볼 만하고요. 양봉 한두 개 정도 나오게 되면 가차없이 털고 나온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서 목표가를 제가 5,5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정도인데 바닥권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3,800원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느꼈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카지노주가 계속 강하게 그렇죠.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시장이 빠질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에어부산 한번 보겠다. 목표주가 5,500원, 손절가는 3,8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한 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